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시가 공무원에 이어 민간의 식당과 짐 등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블레임 게임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 백신 개발 책임자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공화당 보수 멤버들에게 제발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간청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등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루이지아나 주정부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맥도널드도 위험 지역에서 직원과 손님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세입자 퇴거유예 행정명령이 끝난 지금 곧 140만 가구가 퇴거당할 형편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쉽지 않아 보이고 드물게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가 이 이슈에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젊은 전문인들이 도시로 돌아가면서 주요 도시의 렌트비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여러 명의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수사 결과를 뉴욕 검찰이 방금 전 발표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단했던 체조 선수 시몬 베일즈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단거리 달리기 선수 게비 토마스의 올림픽 성적이 주목됩니다. 전형적인 하버드 출신의 평이한 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매체는 뉴욕의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형사 조사는 아니었거든요. 민사상 수사에 있어서 특별조사반이 뉴욕 검사 측이 유죄다 하는 것을,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케이스도 아니고 많이 그런 것을 지금 탑뉴스로 다루는데, 저는 뒤로 조금 미루고 뉴욕주가 아니라 뉴욕시장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본인의 행정명령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시는 헬스케어 워커들에게는 백신 접종 의무화 이미 했고요. 한 4만 5천 명 되는데 7월 26일에 발표를 하면서 8월 2일 어제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헬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다면은 정규적으로 음성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내놔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은 시의 식당에 실내에서 밥을 먹을 사람, 그리고 짐에 가서 운동을 할 사람, 그 밖에 곧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 영화관이 개봉이 되죠. 뉴욕에서는. 그래서 그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활동을 하려는 모든 손님들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시장이 얘기하기를 나 시장과 보건 커미셔너가 말하자면 공동으로 행정명령을 발효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미국 인구 1억 5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고 큰 탈이 없으면 이보다 더 좋은 안전망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해서요. 9월 13일부터는 만약에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 같은 조치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9월 13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백투스쿨이 돼서
학생들 학교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을 학교로 보낸 부모님들도 직장으로 완전히 그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미국 도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그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프랑스라든가 이태리에서는 지난달에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서 이 같은 조치를 했고 그래서 주말이면은 뭐 프랑스에서 거의 큰 도시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이냐 하고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뉴욕시에서 이 같은 그 백신 접종 의무화, 강제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다른 주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무원이라든가 헬스케어 워커에게는 이 같은 것을 강조를 했지만 뉴욕시는 식당에 들어가는 사람 또 뭐 짐에 가서 운동하려는 사람에게 전부 백신 접종 증명을 해라 하는 겁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있지만 대도시에서 도시시장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이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그리고 뭐 연방 항소법원뿐만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 연방 항소법원이요. 일리노이 그 시카고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대학생 8명이 학교에 올 때 가을에 백신 접종 의무화 이런 것을 했더니 뭐 헌법에 위배된다. 어떻게 국가가 나의 건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원치 않는 의료 치료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고 이제 그 하급법원에서 이 학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건강과 안전, 그 안전이라는 것은 꼭 학교 안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디아나 유니버시티, 미국에서 대학교가 있는 곳은 전부 대학촌해서 그 커뮤니티도 안전한가, 안전성을 조금 덜 확보되는가 하는 것에 중요하잖아요. 함께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로 그 같은 판결을 내렸고 연방 대법원의 스티븐 블레이어 연방 대법관이 메인주 교회도 비슷한 도전을 했습니다. 인디아나 대학교의 학생들처럼 메인주의 주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청원서를 받아서 교회에서 이건 목적이 있는 규제다. 민주당들이 교회 학교래요. 제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 같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는 전체 심의하지 않는다라고 코멘트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내려보낸 거죠. 이런 형태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원들도 연방법원 차원에서 지금 지지하는 형태고요. 한 달 늦게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 받은 사람 7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원래는 독립기념일에 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블레임 게임, 미국 말로 서로 손가락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는 거야? 하는 것 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면은요. 민주당은 92%, 65세 이상보다 민주당이 더 많아요. 65세 이상 분들 88%,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서 건강상의 이유로 또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71%가 백인이 아닌 사람, 70% 여성, 70%가 지금 전국 평균이잖아요.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은 사람, 모든 그 미국인 지금 White은 67%, 남자 65%에 비해서 여자가 70%니까 5% 많은 거죠. 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의 백신 접종률이 높았고요. 공화당은 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나 낮은 거예요. 50%에서 20%나 낮은 겁니다. 무당파가 59% 접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뭐 민주당, 공화당, 무당파 전부에게 물어봤더니 백신 안 맞은 때문에 그래. 백신 안 맞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져 하는 답이 58%. 이 여론조사는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한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여행 와서 그 사람들이 퍼뜨렸어 하는 게 두 번째로 많은 이유입니다. 32%, 그리고 28%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거야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은 거의 80%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78.6%가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퍼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나오는 자료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훨씬 적고, 반 이상 적고, 그리고 감염될 확률도 훨씬 적고 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1% 미만이 감염자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0.04%, 거기서 사망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0.00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답한 사람이 10%나 됩니다. 큰 차이가 있어서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이렇게 퍼지는 원인이냐를 제가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 80%, 트럼프 전 대통령 36%, 보수적인 미디어 33%, 그 다음이 미국에 오는 외국 방문객, 미국 사람들이 외국을 여행 간 그런 사람들, 또 이제 보수 미디어를 제외한 메인스트림 미디어,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인이야라고 얘기한 사람도 11%나 돼요. 백신 접종 받은 사람 가운데서. 그 밖에 뭐 질병통제국, 전국 보건 관계자들, 그러니까 바이든 질병통제국 보건 관계자 맨 아래쪽에 속하거든요. 이쪽은 뭐 무슨 일을 해도 이런 불만이 나오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순서냐면요. 미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그렇다. 36.9%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메인스트림 미디어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가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가 질병통제국, 다섯 번째가 보건 관계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11.2%는 도널드 J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졌다. 그리고는 이제 아래서 두 번째가 9.8%가 우리 백신 접종 안 받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에 7.5%만이 보수적인 미디어 때문에 그랬어. 아직도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맨 아래입니다. 이러니까는 미국이 결국은 집단 면역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감염이 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물론 테스트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테스트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테스트하고 병원에 가고 사망하고 이런 통계를 볼 때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지금 1% 미만 감염률이 나오거든요.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백신 접종 받아도 그러니까 하면 서로 막 블레임 게임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의료 보건 체계, 백신에 대해서 회의감도 나오고 하니까 백신을 개발할 때 총책임자, 말하자면 백신의 설계사는 바이든 대통령 때의 보건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백신이 만들어졌죠. 총 책임을 졌던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퍼레이션 랩 스피드라고 해서 빨리 백신을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 총 책임자가 알렉스 아잘가 오늘 기고문을 썼는데,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뉴욕타임즈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기고문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fellow 보수적인 공화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주저하는 My fellow 공화당, 보수당 모든 분들, 코비드-19 백신 접종 제발 받으세요. 굉장히 잘 개발된 겁니다. 오늘 뉴욕시 시장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네요.
1억 6천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엄청난 그런 부작용이 없다면 이거 정말 잘 만든 백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기간이요? 우리가 빨리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백신 뭐 몇십 년에 개발되고 개발도 못 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어느 때보다도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해서 더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완전한 승인을 한 것과 지금은 임시 승인이니까요. 그 차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를 하는 공장을 가서 인스펙션을 하는 그런 차이니까 마이 펠로우 보수 공화당 멤버들이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되는 부분적인 일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곁들였고요.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뭐 린지 그레이엄 같은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도 백신 접종 다 받았는데 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어제 오후에 발표를 했죠. 이분이 66세거든요. 한국 분들에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 그리고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한국 사람들이 죽지 미국 사람들이 죽어? 뭐 대통령의 이 말을 전했다는 바로 그 린지 그레이엄인데 이 사람이 주말에 이제 초당적인 모임이 있어서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그 의원이 이제 초대를 해서 이제 뭐 보트 타고 같이 여러 의원들과 함께 하고 나서 주말에 조금 아프더래요. 월요일에 병원에 가봤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증상은 뭐 독감 비슷한데 아주 지독하지는 않다면서 내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고도 또다시 감염되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돌발이 아니라 무슨 이제 그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12월 달에 받았잖아요. 나이도 많고 연방 상원 의원이고 해서 12월 달에 받았으면 이미 8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되는 사이에 몇십 %나 백신 효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형태고요. 어쨌든 질병통제국뿐만이 아니라 카이저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또 입원을 한 사람들 뭐 90% 이상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이고 사망자 99%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 피크입니다. 지금 플로리다고 미주리주고 완전히 피크이기 때문에 중환자실도 지금 젊은 환자들이 무척 많아요. 젊은 환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군이 나이가 많거나 어디가 아파서 백신 접종을 일찍 받은 사람, 그리고 젊어서 백신 접종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위험하고 한 5월달, 6월달 뭐 이 정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아직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고요. 해서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6군데 베이 지역의 카운티요. 알라미다도 포함되고 콘트라코스타, 마린, 산 마테오, 또 산타 클라라, 소노마 카운티 이런 곳이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했고요. 버클리 시도 샌프란시스코 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루이지아나 주지사도 실내에서는 5살 이상이 되면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루이지아나 주지사는 주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했었던 것을 국경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진보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의 국경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진행하는 건 뭐냐면은 뭐 멕시코라든가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 미국 시민이 아니면 굉장히 질병통제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제도 다시 위험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이러한 정책, 그래서 남부 국경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을 거부하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뭐 미국이 지금 미국 내부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1억 도수를 다른 나라에 뭐 기부하거나 아니면 뭐 수출하거나 그랬거든요. 이것으로 모자라서 9월 14일을 시작으로 해서 백신에 관련된 세계 정상회의를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세계 대통령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으로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백신 업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으로서 세계 코비드 19 정상회의를 9월 달에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세입자 퇴거 유예 지난 토요일에 끝났고요. 연방 차원에서는 지역마다 다 다르죠. 지역의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 2달 정도 남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법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판결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떻게 돼갈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오늘 그 뉴욕주의 준 킴 그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고 뉴욕 검찰총장도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었을 때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거 치러지기 전에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희롱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어제 그 월 스트리트 저널이 뭐 사설에서도 싫고 했었던 문제인데요.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끝났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뭐 로컬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는 이게 케어 액트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케어 액트라는 그런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달에 이렇게 해서 9월 달에 또 연장을 했고 12월 달에도 뭐 한 달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사람일 경우 1년의 수입이 9만 9천 달러까지, 커플일 경우에 19만 8천 달러까지 버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그로 인해서 렌트비를 못 냈을 때 퇴거할 수 없도록 퇴거 유예 명령, 행정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짧게 몇 개월씩 3번을 연장을 해서 토요일에 끝났는데, 지난달 말에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의회에서 연장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렌트비를 보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어떠한 그 돈이 보조가 될 때 그 돈으로 미리 냈었던 그 돈을 이제 리임버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당장 지금 2달 사이에 140만 가구가 이 퇴거 유예가 끝나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답니다. 140만 가구니까 그 140만 가구 모두 한 사람씩 사는 건 아니겠죠. 4명 사는 가구도 있고 10명 사는 가구도 있고
뭐 평균 몇 명은 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수백만 명의 가구가, 또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가구가 또 퇴거 위기에 이제 추후에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 것이 한가운데는 행정부의 질병통제국이 있는 거죠. 질병통제국이 이거 이런 상황에서 쫓겨나면은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서 큰일 난다 했는데, 지금 질병통제국장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연방대법원에서 의회에서 한다면 모를까? 행정부는 아니야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이제 토요일 날 그게 끝나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계속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백악관은 이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의회가 빨리 이런 것을 연장안을 법으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서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십시오. 이 행정명령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서명을 하면은 질병통제국을 통해서라든가,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거 뻔히 알면서도 의회에서는 하는 얘기거든요.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기승을 벌이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벌자. 소송되고 어느 동안에는 또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주정부가 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좀 주고 하자. 이게 의회의 얘기거든요. 이것은 또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제 유예가 끝나서 퇴거당할 그럴 위기에 있는 그 세입자들이 처한 것과는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뭐 백악관과 의회에서 뭐 일주일마다 한 주일 건들러 한 번마다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또 뒤로 협상하고 서로 막 합의하고 이랬던 적이 늘 이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백악관은 의회에서 해라 하니까 민주당 의회는 대통령이 먼저 급하게 해라. 지금 의회에서 공화당이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대통령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민주당 의회와 백악관이 같은 이슈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 주요 이슈에서는 뭐 거의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수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나 투표수가 돼야지, 확보가 돼야지 이것을 절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루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양측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로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모른다니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정말 백악관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에서 또 그럴 뜻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그 의견이 다를 거예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LA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할 테고, 또 LA시와 오렌지 카운티, 시리 오브 오렌지, 뭐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시리와는 조금 입장이 또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도 상당히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의 리더십이 다시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협조를 하면서 이 뭐 140만 가구, 200만 가구를 구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아내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뉴욕의 검찰총장 그 레티나 제임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이제 뉴욕의 검사, 이 사건을 맡았던 준김 검사예요. 이름에서 그대로 아실 수 있죠. 오늘 기자회견을 오래 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그동안 여러 명의 여성을 한 명이 아니라 성적으로 성희롱하고 성학대를 했다. 한두 개가 아니라 패턴이다. 상습적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조사팀이 조사를 했거든요. 수사를 했거든요. 스텝을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들 뭐 아주 디테일하게 17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류만 하더라도 7만 뭐 4천 다큐멘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주 공무원만 하더라도 9명이었다. 대체적으로 뭐 키스하고 허깅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원치 않는데 만지고 했었다는 거죠. 주지사, 주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지사와 그 이 주 정부 주지사 사무실이 주의 법도 위반하고 연방 법도 위반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규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했었던 그 스텝 아니면 한 번만 만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성적인 발언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굴욕감, 뭐 불편함, 부적절함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많이 느꼈는데 그게 법적으로 성희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문화적인 이런 것 그리고 높은 자리에 지금까지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케이스는 형사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앤드류 쿠오모가 사임할 것인가 아니면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뭐 재선에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성희롱 당했어, 성학대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소송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3월 달에 앤드류 쿠오모의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사임해라 라고 종용을 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많아요. 민주당의 뭐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을 해서 주 정부의 정치인도 그랬고 연방 상원 의원들, 민주당 상원 의원들 그리고 29명 정도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거의 모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사임해라라고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는데 뭐 조사 결과를 보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수사 결과는 그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성희롱했다.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 그 주지사가 더 높은 곳으로 아니면 뉴욕주의 주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이 케이스에 오랜 동안 지금 오늘 그 수사 발표를 보면은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잖아요. 무르익어서 또 목소리가 합쳐져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179명이나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뭐 그냥 묻혀졌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 같은 결과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지금 이런 결과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 줄이나마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 폭도들을 진압했던 경관들 가운데서 지금 세 번째 자살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44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소속으로 2013년부터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회 경관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굉장한 그 충격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44살 와이프 있고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예요.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특별 그 선거도 굉장히 주목되는데 그 석탄 로비스트 마이크 캐리를 어젯밤에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고 트럼프 그 슈퍼팩 그 어떠한 그 정치 단체가 지난주에 35만 달러나 뭐 텍스트 메시지로 걷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하원 의원 선거 주목되고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이 졌었죠.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그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그 미국과 대화하겠다라는 한국 국정원의 국회에서의 그 증언 뭐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제목으로 잡기는 미국과 대화가 가능하긴 한데 연료도 좀 주고 고급 옷, 고급 술 같은 것도 주면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국정원은 뭐 지난번에 그 통신 그 수단이 개통되고 나서 몇 번 대화를 접촉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은 일요일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이달에 있을 테니까 적대적인 어떤 그 군사 그 전쟁 연습이다 하고 비난을 했었다는 것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 뉴스는 주목되죠. 100살 되신 분을 독일 검사가 10월 달에 재판대에 세웁니다. 왜 그러겠어요? 몇 개월 전에도 96세 되신 분이 재판정에 섰죠. 나치.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말하자면 가드를, 경비대원을 했었던 분입니다. 100살인데 이분이 이제 그 1942년부터 45년 사이에 그 베를린 인근의 그 수용소에서 3,518명 수감자가 있었고 뭐 살해됐고 했는데, 지금 100세시기 때문에 의료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정도 재판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난 3월 달에는 96세 이분도 이제 나치 가드로서 그 재판에 섰는데, 독일에서는 아직도 이 과거에 대해서 검사가 수용소에서 가드였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유대인들 살해에 가담을 했는가, 이런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기소하고 재판에 세울 수 있도록 독일이 이토록 철저히 과거사 청산을 하고 있는 국가다 하는 뜻에서 굉장히 많은 미국 매체가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에서도 그 전에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가드 같은 것을 했었던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죠. 연세 때문에. 잠시 뒤에 아파트 렌트비 인상 등 또 관련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요, 이 기사는 다분히 랜드로드 중심으로 쓴 기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사 자체를 조금 렌트 들어서 살고 계시는 세입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잖아요,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드리다 보면은 당연히 뭐 랜드로드 아파트 소유주에게도 해당되는 뉴스이기도 하고요. 렌트비가 굉장히 인상되는데, 한마디로 젊은 전문직들이 그동안에 부모님 집에서 멀리 살다가 다시 직장 오픈을 하면서,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퍼져도 다시 락다운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해서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집값은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렌트비 인상 폭이 빠르고 폭도 크고 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아파트먼트 관련 주식값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아파트먼트 인덱스가 1월 이후에 42%가 올랐는데, S&P 500가 1월 이후에 같은 기간에 오른 폭이 한 17% 되거든요. 그럼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아파트 관련 그 인덱스 주식값이. 중간 렌트비는 지난해에도 이미 10% 올랐는데, 6월에 중간 기존 주택값이 1년 전보다 23.4%,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뭐 25% 이상 올랐다고 하잖아요. 전국 평균 집값이 뭐 몇 년 전에 20만 대였는데 지금 뭐 36만 3,300달러로 올랐죠. 전국 부동산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그 일자리를 잃어서 뭐 렌트비를 내기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뭐 퇴거 유예에 대해서 딜레마 같은 것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또 부모님 그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렌트비의 점유율이 낮았고 베이컨스가 높았고 해서 어떤 랜드로드에게는 아주 그 괴로운 한 해 반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이 렌트가 이제 그 내려갔었던 것이, 뭐 주식값도 내려갔었던 것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참고 퇴거도 시키지도 못하고 렌트비도 받지 못하고 했었던 그 랜드로드들이 좀 힘을 펴게 됐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거든요. 거의 모든 주요 도시의 렌트가 지금 어느새 1년 전보다 비싸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에는 그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는 뭐 어떤
그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지 않고 다시 도시의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니까 오너들도 조금 그 살아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5살에서 29살 사이, 그리고 30세에서 뭐 34세, 그러니까 25살에서 34세 젊은이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이런다는 건데 휴스턴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지면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질병통제국이 미국의 90%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이 확산되는 위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어라인 취소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 백신 접종 의무 뉴욕시에 이어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맥도널드도 지금 하이 리스크 지역에서는 손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백신 접종 안 받은 스태프과 커스터머는 언제나 그 마스크를 써야지 되고요. 타겟도 하이 리스크 지역의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는데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그런 회사도 많고 백신 접종을 아예 의무화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넷플릭스, 그리고 뭐 우버, 섹스 핍스 애비뉴, 또 워싱턴 포스트, 모건 스탠리, 월트 디즈니도 백신 의무화 했었잖아요. 지금 형태는 이런 상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림픽에서요. 끝이 항상 보면 끝이 아니에요. 시몬 베일즈가 뭐 몇 번의 경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지 않다가 어제 그 평행봉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이 분야는 원래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금메달과 은메달은 중국 선수가 받았고요. 시몬 바일즈가 3번 24살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근데 체조 선수들 이렇게 머리에 리본 묶잖아요. 어제는 뭐 막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체조복을 입고 머리에 파란색, 하얀색 리본을 묶었는데 참 상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게비 토마스라고 96년생이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전염병 그 관련 그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m, 그러니까 스프린터예요. 지금 오늘 경기가 어떻게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보면은 메달리스트가 될 것인가, 아주 좋은 메달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하버드 졸업생 하면 보통 대통령이 되거나 뭐 오바마처럼 국무장관이 되거나 마이크 폼페오처럼 그밖에 뭐 상원, 의원, 정치인들 아니면 영화배우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물도 좋습니다. 이 그 게비 토마스 그가 그런데 단거리 선수 스프린터 200m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정도 빨리 200m를 21.61초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로 역사상 빠릅니다. 두 번째 여성이 1988년이었었고 아무튼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르고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빠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골드를 따려면 근데 자마이카 그 선수 등 아주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을 이겨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주목이 되고요. 그 하버드에서도 뭘 공부했던가요? 뭐 생물 관련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신경생물학을 공부를 했군요. 그 하버드에서 신경생물학 공부하고 지금 이제 전염병 관련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어머니는 에모리 대학교를 나와서 매사추세츠에서 대학에 강의하러 가면서 그쪽으로 이사해 갔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또 다른 어떤 그 것을 깨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